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도 채 못 버티고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탈출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경우 간혹 보셨을 겁니다. 잘못 결혼하면 가지고 있는 돈 전부 개털되고 건강까지 잃고 여자가 이혼하는 경우요. 결국 다 필요 없다 이혼만 하겠다고 빈몸으로 나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 보신 경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저 역시 좀 힘들게 이혼한 케이스입니다. 짧은 결혼 생활임에도 시모에게 그나마 있는 돈 쪽쪽 빨리고 남편에게까지 가스라이팅 당하며 만신창이로 이혼했거든요. 이혼 후 홀가분했지만 한동안 오라병과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얼마 전 제 인생에 잃어버린 인연을 만든 전 시댁에 시원한 복수를 한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헤어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간간히 문자 폭탄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고스란히 그 문자를 모으고 있어요. 전화도 가끔 오는데 제가 받으면 다짜고짜 욕설을 합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억울하신지 아주 상스러운 욕을 서슴지 않고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자기 아들 인생을 망쳐놨다고 어이없는 말을 하십니다. 누가 누구한테 할 말인지 솔직히 황당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안 받으려다가 녹음을 하려고 받았어요. 지금 계속 괴롭히면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려고 증거를 모으는 중이거든요.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네가 우리 아들 앞길을 이런 식으로 막아? 갈라섰으면 네 인생을 살 것이지 왜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회방을 놓는 거냐? 내가 너 그냥 절대로 안 넘어가. 남의 계획을 이런 식으로 망쳐?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너 단단히 각오해. 예전 같으면 저도 같이 부들거리며 말대꾸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혼한 마당에 거리낄 게 없었죠. 아줌마,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다른 엄한 사람 또 인생 등쳐먹으려고 하는 속셈이 뻔히 보여서 멀쩡한 사람 인생 구제 한번 해준 거예요. 나야 이미 당했으니 뭐 어쩔 수 없다지만 그새 먹이를 물어서 똑같이 빨대 꽂고 살려는 걸 내가 같은 여자로서 볼 수가 있어야죠. 저한테 계속 악담하시려면 아마 감옥 갈 각오는 하셔야 할 듯한데 어쩌시겠어요? 계속 저 괴롭히실 건가요? 전 시어머니는 나쁜 년 한마디 남기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저에게 더는 연락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다 끝난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 남편과 짧은 시간 만난 것도 아닙니다.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전 남편과 연애했습니다. 3년 전 결혼하려다가 코로나가 커지는 바람에 결혼식 올리는 날을 미루고 결국은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정적이긴 하나 월급은 많지 않은 월급쟁이이고 저는 꽤나 큰 규모의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결혼 전부터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고 시댁 도움 못 받고 결혼하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담하건대 결혼할 때 이혼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오래 사귄 만큼 남편과 신뢰가 있다고 생각했고 결혼식 없이 간소하게 양가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만 가졌지만 식을 못 올리는 것이 아쉽지는 않았어요. 웨딩 촬영만 추억용으로 남기고 식 올리는 비용은 살림에 보태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아쉬운 건 없었어요. 시댁 도움은 못 받았지만 친정은 사업을 크게 하셔서 여유 많으시고 저도 지원 많이 받아서 학원 차려주셨고 신혼집도 학원 근처 아빠 명의 집에 전세로 들어갔어요. 기존의 세입자는 제가 모은 돈으로 보증금 줘서 내보냈습니다. 결혼식 미루기 전부터 저는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었고 천천히 신혼살림을 들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남자가 여자 하나는 잘 잡았구나 하실 거예요. 시어머니도 그때까지는 저에게 가진 건 없는 집안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지 않기로
양가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살림을 들여놓을 때쯤 시어머니가 좀 깨는 요구를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한참 제가 살림을 보러 다닐 때였는데 사실 제가 쓰던 가구들과 가전이 있어서 정말 바꿔야 할 것들만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는 어이없는 요구를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얘 아가, 너 얘기 못 들었니? 우리 명호가 아직 얘기를 안 한 건지 여태 뭐라 말이 없어서 내가 전화했어. 무슨 말인가 싶어 어머니께 되물었죠. 네? 그에 아무 말 없었는데요, 어머니.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우리 집에 세탁기가 한참 전에 고장이 났거든. 근데 네가 어차피 사올 것 같아서 손빨래하면서 버티고 있거든.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지 뭐니. 너 살림도 쓰던 거 대부분 다 있다고 들었어. 식도 안 올리니까 돈도 많이 세이브 됐을 거 아니냐. 너 어차피 살림 사는 김에 여기로 건조기랑 세탁기 세트로 사보내라. 순간 황당했지만 혼수다 생각하고 그 정도는 미리 사서 보냈습니다. 2개 합쳐 300만 원 돈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저와 가구를 보러 가자고 하시더니만 자꾸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 가구점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거실장이 자그마치 20년을 넘게 쓴 거야. 너무 삐그덕거리고 변변 자라서 말이지. 내가 미리 골라놓은 거라 오늘 네가 계산만 하면 된다. 어차피 너 가구 사려고 한 거니까 그냥 작은 혼수라고 생각하렴. 나 이제 더는 바라는 거 없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옆에 있던 남편 놈 반응이었습니다. 아우, 엄마,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냥 서랍장까지 세트로 골라보지 그래? 하는 김에 같이 해드리면 좋잖아. 자기 생각은 어때? 근데 서랍장 1개 가격이 우리 예산 대부분인데? 어쩌지 서랍장 하나에 200만 원이야. 너무 비싼 듯한데? 저는 남편에게 슬쩍 눈치를 준 겁니다. 어머니 좀 말려달라고요. 저 혼자만의 속을 끓이고 있었는데 결국 시어머니는 자기 뜻대로 거실장 배달 일자까지 사장님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본 가구점 사장님이 기가 막혔는지 저한테 뭐 저런 시어머니가 있냐고 저를 측은하게 보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계산 같이 해달라고 하니까 결제할 때 몇십만 원을 깎아주셨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남의 눈에도 상식적인 분은 아니셨던 거죠. 이뿐 아니라 우리 집에 오셔서 신혼집 침대는 얼마나 좋은지 누워보시겠다고 하시고는 낮잠까지 주무신 적도 있는 분이 우리 시어머니세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나 정말 머저리 같네요. 혹시 감이 오실까요? 우리 시어머니는 혼자 사세요. 아들이 남편 하나이고 손이 신우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는 사별하신 건 아니고 시아버지 되시는 분과는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유는 제가 알 수도 없고 묻지도 않았는데 결혼하고 시어머니를 겪으면서 대충 왜 시부모님이 이혼했는지 감이 오더군요. 아무튼 굳이 결혼 전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 결혼하지 말라는 징조였는데 제가 너무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일이 나중에 폭풍이 되어 되돌아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찜찜한 점이 있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고 당부하고자 함입니다. 아무튼 결혼 초반 신혼 때까지는 저도 남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새로운 출발과 기대가 많았고 설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몇 달 시댁 식구들을 만나면서 이제껏 내가 이 집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제 앞에서 늘 돈 없다 소리를 달고 사시는 분이었는데 실제 생활은 정말 누가 보면 부잣집 만화님 같은 씀씀이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정말 돈이 많고 부자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지만 제 눈에 시어머니는 사치가 심하신 분이라 문제였습니다. 70이 다 된 나이에 매일 도우미를 집에 부리면서
자식들에게 받는 돈을 모조리 다 써버리시는 거 보고 내심 놀랐습니다. 백화점은 계절 바뀔 때마다 가서 옷을 사셔야 하고 그때마다 하신다는 말이 늙어서 옷 구질한 거 입으면 사람들이 무시한대요. 이른이 다 된 얼굴로 왜 화장품은 저보다 많이 쓰시는지 모를 일이었죠. 한 달에 순수익 1,000만 원 넘게 나는 저도 그 정도로 돈 쓰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무슨 시술은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얼굴이 꼭 주전자 뚜껑 엎어놓은 것처럼 어색합니다. 우리한테는 땡전 한 푼 안 쓰고 만나면 단 한 번도 밥 산 적 없고 식탐은 또 어찌나 심하신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무조건 먹어야 하는 분이죠. 나는 미용실도 안 가고 옷도 자주 안 사는데 늘 만날 때마다 늘 풀세팅된 머리에 비싼 화장품, 심지어 네일아트까지 한 손과 발을 절대 포기 못하는 분이셨죠. 옷도 늘 나보다 좋은 거 입고 사는 시어머니. 특히나 저는 시어머니의 식탐과 무료 강한점이 너무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정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 거 아시죠? 겉모습 치장 너무 중시하고 왜 그리 남의 시선은 의식하고 꾸미는지 이해가 안 갈 지경이었죠. 저는 친정이 지금이야 아빠가 사업 성공하시고 여유 있지만 어릴 때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도 그랬고 나중에 집에 여유가 있었어도 우리 부모님은 돈 10,000원 쓸데없이 쓰는 거 정말 싫어하는 분들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돈을 쓰더라도 가치 있게 쓰는 걸 중시하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야말로 본인에게 쓰는 돈을 아낄 줄을 모르세요. 본인이 버는 돈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한마디로 어머니는 사치가 심하셨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 실체를 보면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나는 자기 부모님이 왜 이혼했는지 대충 알겠다. 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거지? 어머니 저렇게 이기적이고 돈 아낄 줄 모르시는 사람인 거 싫어서 이혼하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편이 되게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물은 건데 내 예상이 맞았구나 싶었죠. 제가 이혼한 이유를 더 추궁했는데 남편이 마지못해 털어놓는 말을 듣고 놀라긴 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살만했었어. 근데 막 대학교 입학했을 때 우리 엄마가 사고를 좀 치셨거든.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엄마가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한 걸로 알아. 그래서 아버지가 모은 재산 다 날리고 가족들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난리가 났었지. 근데 아버지가 제기를 못 하시더라. 맨날 술로 한탄만 하며 보내시다가 엄마랑 이혼하시고 어디 시골에 내려가셨다고 하더라고. 나도 아버지 연락도 못하고 사는 건 당신도 알 거 아니야. 어디서 뭐라고 사시는지 나도 들은 게 없어서 몰라. 그 말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푼수떼기처럼 돈만 쓰고 사시는 분이 아니고 과거에 남들 사기치고 등쳐먹는 나쁜 짓까지 하신 분이란 거 말 듣고는 남편과 며칠 얘기도 안 했어요. 이 정도면 사기 결혼 아닌가 싶어서요. 특히 제가 끔찍했던 건 먼 훗날을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인 내 남편에게 돈 나올 구멍이 딱 보였을 겁니다. 게다가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월급쟁이 남편보다 수입이 더 좋다는 걸 알고 계셨으니 머지않아 우리 부부에게 손을 벌리겠다 싶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남편이 자기 월급에서 용돈을 드렸지만 분명 제가 버는 돈도 탐내실 게 뻔했죠. 솔직히 말해 남편이 고작 300만 원 남짓 월급 받으면서 100만 원가량 시어머니 용돈 주는 것도 저는 못마땅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씀씀이를 어디까지 알아? 나는 어머니 집에만 봐도 훤히 돈 새는 구멍이 보여서 너무 불안해. 너무 과소비하시는 습관 이제라도 고치셔야 하는 거 아닐까? 어머니 노후도 준비 하나도 안 되어 있으시다며. 지난번에 노후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자식이 본인 노후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무 대책 없이 자식한테 기댄다는 게 이해가 안 가. 우리 부모님은 보태줄 생각만 하시는데 어머니는 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해? 우리 엄마가 뭐 당신한테 돈 달래? 아들한테 기대시겠다는데 당신이 뭐가 걱정이야. 오버 좀 하지 마. 결국은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죠. 이런 얘기뿐 아니라 남편과 돈 얘기만 하면 매번 싸우게 되더라고요. 제가 미리 얘기한 게 어머니가 우리 버는 돈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순간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라 했는데 남편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부부지간에 네 돈 내 돈 따지는 거 자기는 싫다며 우리가 같이 자기 엄마를 도와야 하는 순간이 오면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했죠. 저는 제가 버는 돈 솔직히 말해 주기 싫었습니다. 양가에 똑같은 금액으로 용돈을 준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자식 결혼시키고 용돈 받는 재미도 모르고 사시는데 제가 버는 돈으로 시어머니 사치를 뒷받침해 주기는 싫었어요. 사치스럽고 허영 많은 시어머니로 인해 왠지 결혼 생활이 깨질 것 같다는 느낌은 그때부터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열받는 건 어머니가 며느리를 대하길 종년보다도 못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친정과 변소를 멀리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결혼해서 시어머니에게 처음 들어봤습니다. 무슨 망상장애가 있는 건지 시엄마인 자기가 이제부터는 저에게 부모이며 자기에게 잘해야 복 받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잘하라는 말이 뭐로 들리세요? 다른 게 아닌 돈 달라는 말이죠. 툭하면 옆집 누구는 아들이 100만 원을 주고 갔다는 둥 네 집 며느리는 1000만 원 벌면 500을 준다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요. 결혼 전에도 그랬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아들 뺏겼다는 말을 그렇게나 자주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자 해놓고 저 빼고 신우나 남편에게만 음식 챙겨주고 명절 당일 친정에 가는 것도 못 가게 하던 양반입니다. 남편도 이해가 안 가는 건요. 제가 토로할 사람은 남편뿐이라 불만을 얘기하면 한 번도 저를 이해해 준 적이 없습니다. 어른은 고칠 수 없으니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마치 처음에는 중재자인 양 중간에서 저에게 좋은 말로 자기 엄마를 두둔하기도 하고 또 제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 어머니에게 잘 얘기하겠다고 하더니 결국은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내 욕을 하면 내 편을 둔다고 하는데 나한테 와서는 시어머니가 한 이야기 그대로 전하기 일쑤였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결국은 자기 엄마 두둔하는 말이었습니다. 가재는 개편이요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더군요. 당신이 며느리잖아.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그 정도는 다들 한다더라. 우리 엄마도 당신이 계산적으로 굴고 시어머니 어렵게 사는 거 나 몰라란다고 서운하시대. 때로는 어린 사람이 어른한테 굽히고 들어갈 줄 알아야지. 내가 봐도 우리 엄마 서운하실 만해. 당신 솔직히 결혼해서 이날 이때까지 우리 엄마 쓰시라고 용돈 한 번 드린 적 없잖아. 돈 얼마 버는지 우리 엄마가 다 아시는데 가족한테 너무 인색한 건 사실이잖아. 뭐? 어른이 어른답게 행동해야 굽히는 거지. 어머니가 나한테 돈 달라는 말을 당신 통해서 하시고 싶나 본데 난 그럴 생각 없어. 명절이고 생신이고 어버이날이고 나 당신 어머니에게 며느리로 할 도리 다 했어. 당신보다 내가 돈 더 번다고 해서 쉽게 돈 번다고 생각하지 마. 왜 제가 버는 돈을 달라고 매번 구차하게 구시는지.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며느리에게 그런 말 못할 것 같은데 말이죠. 남편은 그런 자기 엄마 편들며 엄마가 기분 나쁠만 하고 내가 잘못했다며 저를 가스라이팅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시어머니가 큰 사고를 한번 치셨습니다. 갑자기 무슨 경매를 배운다면서 저에게 6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6개월간 학원 등록하는 비용이라고 남편에게 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남편은 돈이 없었죠. 저에게 부탁을 하길래 정말 싫었지만 생활비에서 다달이 갚는 조건으로 그 돈을 줬습니다. 웃긴 건 학원비로 드린 돈 외에도 경매를 배우는데 무슨 자금이 필요하다며
집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황당한 건 그 이자를 우리 부부에게 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금리 높은 걸 보니 1금융도 아닌 2금융권이었죠. 이때도 남편과 당연히 대판 싸웠습니다. 가만 보니 어머니가 대출받으신 돈을 투자를 하겠다며 동호회 사람에게 맡겼다는데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란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남는 돈으로 한다면야 누가 말리겠습니까? 없는 돈에 빚까지 내서 허황된 돈을 벌겠다고 하니 그게 문제죠. 남편은 자기 엄마가 노후자금 조금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저 나이에 애쓰시는 게 안쓰럽다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몇 배로 불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황당한 말을 하면서요. 저는 그때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걸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처음 느꼈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돈을 버셨겠습니까? 결국은 자식들에게 말 안 하고 혼자 벌인 일이 폭탄이 되어서 돌아왔죠. 시누이가 다급하게 전화를 했길래 받았더니만 저에게 쌍욕을 하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올케, 소식 들었어? 우리 엄마 딸랑 하나 있는 재산인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 큰일이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이 넘어가다니요? 엄마가 사고를 아주 단단히 쳤네. 올케, 혹시 급히 경매라도 맞게 돈 좀 보태줄 수 있을까? 노인네 갈 곳 없으면 올케랑 같이 살게 될 텐데 어쩔 거야. 몇 천만 원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되겠어? 올케가 좀 도와줘.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어? 우리 엄마도 나중에 다 아시고 올케한테 잘하실 거야. 제발 내가 부탁할게. 우리가 기댈 곳이 그나마 올케밖에 없다. 명호 그 자식은 이제 대출도 안 나온대. 형님, 제가 어머니 돈줄이에요? 이 집안 돈줄이냐고요? 죄송한데 더는 못하겠네요. 어머니 집 넘어가면 아들하고 사시라고 하세요. 저 이혼할 테니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머, 올케. 지금 내 동생이랑 이혼하겠다고 나 협박하니? 우리 명호가 뭘 잘못했다고 올케가 이혼을 요구해? 내 동생이 바람을 피웠어? 아니면 올케를 때리기를 했어? 이 집안 아들로서 할 도리 잘하고 사는 애한테 뭐? 이혼? 올케,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온 가족이 합심해서 위기를 넘길 생각을 해야지. 위기요? 형님 말 한 번 잘하셨네요. 이 위기를 누가 만든 건데요? 왜 제가 계속 시가 식구들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한테 돈 얘기 그만하세요. 제 돈으로 절대 어머니 도와줄 일 없을 테니까요. 얘기를 더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집을 담보 잡혀가면서까지 투자를 하셨다더군요. 저한테 야금야금 돈 가져가신 것만 해도 2년 가까이 근 2천만 원은 되는 돈이었어요. 물론 여기서 때 되면 드리는 용돈은 제외한 겁니다. 근데 도저히 이젠 한계다 싶었어요. 사고치고 저에게 수습해달라고 앞으로 계속 이러다가 시어머니든 저든 누구 하나가 죽어야 끝나겠다 싶더군요. 시누이와 한바탕 한 후 남편에게 고민 없이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황당하게도 저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더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 돈 몇 푼 우리 집 도와준 게 그렇게 짜증나는 일이야? 우리 엄마 당장 집 넘어가면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당신 누나한테 어떻게 이혼하자는 말을 할 수가 있냐? 우리 누나 당신 보통 아니라고 놀라더라. 당신이 정 이혼 원하면 그동안 내가 당신하고 살면서 가장 노릇한 거에 대한 보상은 해줘. 우리 사는 이 집 절반으로 내 몫으로 주던가 아님 당신이 그동안 번 돈 절반을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난 절대 이혼 도장 못 찍어. 멍청한 그 인간은 자기가 이혼 도장 안 찍으면 제가 이혼할 방도가 없었는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실 겁니다. 시가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도 증거만 있으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걸요. 도장 못 찍으면 이혼 못하는 줄 알아? 좋아.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위자료까지 다 청구하고 그동안 내가 너네 집에 들인 돈까지 싹 다 돌려받고 이혼해야겠다. 소송해서 당신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두고 봐. 이러려고 내가 그동안
당신네 어머니랑 당신한테 당한 거 다 모아두고 있었나 보다. 감히 돈 내놓고 이혼하라는 소리를 하니? 정말 당신이나 어머니나 구제불능이야.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흠칫 놀라더라고요. 뭐? 소송을 한다고?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내가 이혼을 못하겠다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가 어딨어? 당신 엄마도 과연 당신처럼 이혼 말릴지가 궁금하다. 아마 나한테 더 돈 안 나올 거 아시면 금방 손절하고 또 다른 호구 찾아다니실 것 같은데? 당신 보니 딱 알겠어. 이혼하자마자 재산 분할부터 말하다니. 도장 찍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나야말로 생각이 바뀌었어. 나 당신하고 소송에서 그동안 당한 거 갚아줘야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 저는 소송으로 마음을 굳히고 변호사 상담까지 다 받았습니다. 남편을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이 인간이 끝까지 자기 엄마 집 넘어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서 안 나가길래 아빠에게 말해서 전세 넣으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와버렸죠. 친정 부모님 놀라신 거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당한 얘기를 들으시더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장 남편 놈 머리털 뽑아놓겠다고 하시는 걸 간신히 말렸습니다. 당연히 이혼은 말리지 않으셨고 빨리 정리하라고 도와주겠다 하셨습니다. 세입자가 집 보러 갈 때 우리 친정아빠가 가서 몇 번 남편을 혼쭐 냈더니 결국 본인도 더는 못 버티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 그 인간이 그러더군요. 원하는 게 이혼이면 조용히 끝내자면서 협의 이혼하자고요. 자기가 돈 없는 거 뻔히 알고 있지 않냐며 피차 시간 낭비이니 도장 찍고 끝내자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 인간을 보는 게 너무 피로하고 돈이고 뭐고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그냥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결혼해서 그 인간 집에 들인 돈 받겠다고 애쓰는 그 노력조차 아깝고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과는 협의 이혼하고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주변 지인들과 한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정리를 다 했으면서도 제 청춘이 억울하고 시간이 아깝고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돈이 더 많다고 해도요. 인간적으로 그 집에서 당한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기 일쑤였죠. 아마도 그게 우라병이었던 것 같네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제가 지인으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전 남편과 꽤나 오랜 시간 연애를 하니 아는 지인이 겹치는 건 어쩔 수 없었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쪽 집안 소식을 건너 듣고는 있었던 때였는데요. 저랑 이혼 후 시어머니 집 경매로 넘어가고 월세살이 한다는 소식이 마지막이었는데 황당하게도 전 남편 놈이 재혼을 했다네요. 더 황당한 건요. 전 시어머니가 아주 번듯한 식당을 예전 저 살던 동네 바로 옆 동네에서 보란듯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인이 하는 소리가 이랬어요. 근데 내가 아주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너 전 시모 있잖아. 집까지 다 날려먹고 어떻게 식당을 냈냐고 주변에서 아주 소문이 파다 있다나 봐.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 남편하고 사별하고 돈 많은 과부 하나가 있었던 모양이야. 그 식당이 원래 그 과부가 상가 주인이라 월세 받던 자리인데 기존에 주인 내보내고 네 전 시모가 들어와서 월세도 안 내고 장사한다더라.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 가게는 새며느리 거면서 네 시모가 주인 행세하고 새며느리를 서빙으로 부려먹는데 웃기지? 뭐? 전 시모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네. 그 여자한테 사기쳤나 보지 뭐. 웃긴 건 네 전 남편도 아주 작정하고 돈 많은 과부한테 붙어서 꼬시려고 별짓을 다 했는 모양이야. 주변에서 그렇게 말려도 여자가 늦게 남자한테 빠진 건지 말을 듣지를 않더란다. 주변에서 수군대는 줄도 모르고 아주 깨가 쏟아지게 둘이 다닌다더라? 뭐 이제야 자기 짝 만나서 잘 사나 보네. 물론 여자가 바보인 건 확실하지만
아마 나보다 더 당하고 나서 정신 차릴걸? 그러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다 싶었는데요. 은근히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전 남편이 재혼해서 잘 산다는 게 열받고 질투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둘이 작심에 다른 여자를 호구 잡고 등쳐먹으려 하는 심보가 뻔히 보여 열이 받았죠. 2년 동안 저를 부려먹고 돈 빼먹더니 재혼해서 주변에 사기치고 호구 잡을 만한 여자 골라서 그새 가게까지 공짜로 하고 있다니. 참 그것도 능력이다 싶었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려 해도 전 남편 놈과 재혼했다는 그 여자도 혹시 전 시모에게 돈 뜯기고 단물 빨리겠구나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나 하나로 족하지 않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야 2년 결혼 생활 동안 2천만 원 손해봤다지만 가게까지 공짜로 하게 해줬다는 거 보면 이미 저보다 더 뜯긴 건 불보듯 뻔했습니다. 앞으로야 이로 말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고민한 저는 전 남편 놈과 재혼했다는 그 여자에게 살짝 기뜸을 해줄까 싶었습니다. 개털되지 말고 그 집안 식구들한테서 도망치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렵게 전 시모가 공짜로 운영한다는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가는 길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시어머니 실체를 알려줄 생각을 하니까 전 시모의 곤욕스러워할 표정이 막 떠오르면서 저 이혼할 때 제대로 한마디 못한 거 갚아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모가 운영한다는 식당에 도착해서 꽤나 놀랐습니다. 좋은 자리에 상가였고 월세 수익이 꽤나 나올 것 같은 곳이라서요. 거리낌 없이 식당 안에 들어갔더니 전 시모는 황당하게도 풀착창한 세팅머리에 앞치마도 안 두르고 카운터에 서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보아하니 식당 주방 말고 서빙을 하는 여자가 새며느리 같았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금세 누군지 알아보고 전 시모는 인사를 하려다 말더군요. 저는 능청스럽게 전 시모에게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어머, 국밥이나 먹을까 해서 들어왔더니 아는 얼굴이 있네? 의외네요.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세상에.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오니? 어디서 내가 식당 한다는 말 주워들은 게로구나. 아, 그러세요? 여기가 어머니 식당이라고요? 거참 이상하네. 불과 1년 전에 집 담보 잡혀서 다 말아잡수신 분이 식당 주인이라니? 예, 그만큼 나나 우리 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래. 그러는 너야말로 여긴 왜 왔니? 내가 큰 식당 한다는 소리 듣고 설마 다시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사정이라도 하러 왔어? 하, 웃기는 소리 말어. 난 너 다시 며느리로 받아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당장 내 식당에서 나가. 어머, 제가 미쳤어요? 그런 소리를 하게? 저도 할 말 있어서 온 거예요. 어머니 새 며느리한테요. 잠시 전 시모와 저 사이에 설전이 오고 가는 바람에 식당이 소란스러웠죠. 그때 새 며느리라는 사람이 다가와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저기 죄송한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랑 말씀하시는 거 보니 전 며느리님인가 본데 굳이 왜 여기를 오신 건지. 식사하러 온 거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저희 식사하는 손님들 불편하시거든요. 사람이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나이는 40대로 보였고 고생 많이 한 얼굴에 절대 전 남편 놈이 외모 보고 꼬셨을 여자는 아니었어요. 저는 기왕 험한 소리 들었으니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아줌마가 가지 말라 그래도 저 할 말 하고 갈 거예요. 제가 그쪽 남편 전부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말하죠. 쓰레기 2명 거두고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다신 보고 싶지 않은 인간들 마주칠 각오하고 온 거예요. 대체 무슨 말이길래 2년 끝난 사람이면 뭐라고 살든 모른 척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어쨌든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세요. 무슨 말을 하라 그러니? 그냥 내쫓아버려. 들어볼 것도 없다. 정말 웃긴다. 저 아줌마 남의 등쳐먹고 사는 건 예나 지금이나 어쩜 변하는 게 없네.
이보세요, 며느님. 지금 대기 가진 거 퍼주고 있는 저 아줌마랑 남편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시어머니라는 저 아줌마는 사기쳐서 남편 사업까지 다 말아먹게 하고 감옥까지 갔다 올 뻔한 사람이에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저랑 가족일 때 온갖 시집살이 다 시켰고 내 돈 어떻게든 뜯어내보려고 안달을 냈던 사람들이에요. 내 말을 듣던 새며느리는 아주 당혹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시모는 저에게 욕설을 하며 주둥아리를 다물라고 상스럽게 소리를 질렀죠. 너 조용히 못해? 너같이 이기적인 마누라 만나서 키 한 번 못 펴고 산 우리 아들 이제야 웃으며 사는데 왜 가만히 있는 우리한테 초를 치는 거냐? 아줌마, 조용히 하세요. 내가 여기 복서러 온 줄 아세요? 나같이 단물 빨아먹히고 마음고생하는 여자 불쌍해서 인생 구제해주러 온 거라고요. 내가 입 닥칠 게 아니라 아줌마나 입 닥치고 계세요. 그러자 새 며느리도 손을 떨며 더 얘기를 해보라는 몸짓을 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맞춰볼까요? 아마 댁은 시어머니한테 살 집도 마련해줬을 테고요. 이 가게? 시어머니가 주인인 척하는데 원래 주인은 댁이죠? 온갖 술수로 이 가게 차지하려고 들 거고 아마 그쪽 있는 돈 없는 돈 저 아줌마한테 갖다 바쳐서 개털될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미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분명 생각한 적 있을 텐데요? 내 말 맞죠? 무엇보다 사기꾼 출신의 전 며느리 등쳐먹은 것만 봐도 답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 말이 아마 전곡을 찔렀는지 새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며 당황하더라고요. 그쪽이 말하는 게 정말이에요? 근데 굳이 저한테 알려주는 이유는 뭐죠? 전 남편이 재혼했다니까 질투나서 온 거 아니면 딱히 이유가 없잖아요. 참 답답하네, 이 사람. 내가 이혼이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위자료도 싫다 하고 이혼 도장 찍고 도망쳤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가게 생으로 뜯기기 싫거든. 지금이라도 도망치시라고요. 내내 종년 취급 당하지 마시고요. 뭐 여기서 서빙하고 있는 거 보니 이미 종년 취급 당하고 있는 중이겠지만 아마 3년 결혼 생활하고 그쪽이 질려서 이혼 요구하면 저 인간은 분명 재산분할 해달라고 할걸요? 그런데 아마 새며느리라는 사람도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부들거리는 표정을 짓더니만 이제는 자기 시어머니가 된 아줌마에게 묻더라고요. 어머니, 안 그래도 요새 예전에 남편이 했던 말이 자꾸 달라져서 이건 뭔가 싶었는데 대체 예전 며느리가 하는 말 전부 다 뭐죠? 예, 너는 초년이 왜 여기 와서 난리치는지 정말 몰라서 그래? 내가 잘 살고 전 남편이 너 만나 잘 사는 게 배 아파서 저러는 거야. 뭘 좀 알고 말해. 내가 설마 잘 사는 아들 사이 갈라놓았겠어?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디 있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천년이나 가게에서 쫓아내라. 하지만 이미 새며느리는 제가 하는 말에 마음이 거의 넘어간 뒤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야말로 어머니랑 그이 만나서 하루하루가 힘드네요. 차라리 혼자 살 때가 좋았다는 생각 요즘 들어 했어요. 이상하게 예전보다 돈도 줄줄 새는 것 같고 그러고 보니 어머니 한 달 카드값이 혼자 300 넘게 쓰시잖아요. 그리고 이 가게 제가 첫 남편 죽고 얼마나 힘들게 마련한 건데 어머니한테 월세도 안 받고 이렇게 일까지 하고 산다는 게 뭔가 싶었다고요. 근데 전 며느리가 얼마나 악에 바쳤으면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싶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저 시간이 좀 필요할 듯 싶네요. 그러자 전 시모는 예전에 보았던 포악한 표정을 지으며 마구 화를 내더라고요. 뭐? 생각은 무슨 생각? 뭐 이 결혼을 없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고작 저런 년 말을 믿고? 우리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글쎄요. 그것도 가스라이팅 아닌가 싶네요. 어머니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가만 보니 어머니 아들이 엄청난 효자긴 하더라고요. 이 경우 없는 것. 주제를 알아. 내가 우리 아들 너한테 준 게 뭐 때문인지 모르는 거냐? 그나마 돈 좀 있는 거 보고 우리 아들 이혼남이니 서로 오손도손 도움되라고 엮어줬더니 이제 와서 말 한마디네 뭐가 어쩌고 어째? 과부 인생 구제해줘서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너 같은 과부 아무리 돈 많아봐라. 남자들이 쳐다볼 것 같니? 그때였습니다. 순간 저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나더니만 전시모가 아이고 나중네 소리를 내며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그때 새며느리는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과부? 지금 어머니 말 들으니까 똑똑히 알겠네요. 그동안 내가 눈에 뭐가 씌어서 제대로 사람을 못 봤다는 걸요. 아줌마, 당장 이 가게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내가 해준 전셋집 딱 한 달 줄 테니까 짐 싸서 나가세요. 내가 미쳤지. 입에 발린 소리에 수천만 원을 퍼주고 까딱했으면 이 가게도 아줌마한테 뜯길 뻔했네요. 미안하지만 내가 고맙다고 인사할 사람은 아줌마나 남편이 아니고 아줌마 전 며느리예요. 아시겠어요? 이놈의 앞치마.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방금 전까지 조신한 모습이던 그 여자는 앞치마를 마구 밟더니만 자기 시어머니이자 나의 전 시모에게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오늘 장사 접을 거니까 당장 정리해요. 사람 불러서 내쫓기 전에 알아서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뺨따기를 한 대 맞더니 할 말을 잃은 전 시모는 뭐라고 대꾸도 못했습니다. 새 며느리는 화를 버럭 내더니만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고맙다는 인사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전 시모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아줌마,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사람한테 해코지만 그대로 돌려받게 돼 있는 거고요. 아들 이혼남만 들었으면 정신 차렸어야죠. 어딜 사람한테 사기쳐서 또 인생 역전할 생각을 해요? 도둑놈처럼 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돌아오는 제 등 뒤에 전 시모는 차마 적을 수도 없는 상스런 욕설을 쏟아붓더군요. 그 다음 일이야 뻔하게 예상이 되실 겁니다. 새 며느리와 전 남편은 또 갈라섰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전 남편이 저한테 하듯 이혼을 깔끔히 하자는 게 아니라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전 시모와 절연할 테니 제발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가차없이 두 모자를 내쫓았다고 해요. 그리고 저처럼 도장만 찍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월세 안 낸 시모에게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 말 들으니까 속은 시원했네요. 그 여자가 나보다 낫다 싶었고요. 이 얘기는 새 며느리가 인사차원 연락해서 전해 들었으니 사실이겠죠? 아무튼 새 며느리라는 그 여자도 자기 삶을 다시 찾고 싶다고 하는 거 보니 나름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라 짐작할 뿐입니다. 저는 이제는 그 집안 소식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을 뿐이네요. 아직 미혼이신 분들 꼭 당부하겠습니다. 저처럼 시간 낭비하면서 집할 직권했다는 말 듣지 마시고 오래 사귀더라도 그 집안 식구들 인성 됨됨이 꼭 따져보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최고는 아니지만 가난한 집일수록 거지 근성에 더 뻔뻔한 집이 많으니 꼭 확인하시고요. 저는 이 사연을 보내며 제 과거 훌훌 털어버리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